안녕하세요. 사가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자호란에 관해 다루고자 합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이 참패한 전쟁이지만 그 참패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는 신냉전 세력들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두 나라 사이에 있던 조선의 상황은 시사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초 여진족은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등 크게 세 분류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중 건주여진은 명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부를 축적합니다. 명나라는 여진족을 컨트롤하기 위해 이성량이라는 군벌을 키웠는데 이성량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명나라 사령관 이효송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성량은 1583년 누르하치 지방과 함께 명예 반기를 일으킨 건주 여진 세력 중 한 부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대 진영에 항복을 설득하러 간 누르하치 할아버지 기호창기와 아버지 탁시를 실수로 살해하고 맙니다. 누르하치는 분개하지만 감정을 숨기고 이성량의 호의를 받아들입니다. 누르하치는 이 호의를 발판 삼아 같은 해 건주 여진 세력가 중 하나인 니칸 와일란을 공격합니다. 명나라는 수소방관했고 이를 틈타 누르하치는 니칸 와일란을 없애고 맙니다. 1589년 누르하치는 결국 건주 여진을 통일하게 됩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조선은 명에 도움을 청하고 이성량의 요동군이 조선에 투입되면서 만주에 공백이 생기고 맙니다. 누르하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진 부족들을 제압하고 몽골족 일부도 복속시키고 맙니다. 같은 해 9월 누르하치는 조선에 파병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누르하치의 의도를 의심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누르하치의 호의적 제안은 계속됩니다. 1595년 4월 월경한 조선인 14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보낸 것에 이어 10월 평안도에서 여진족 27명이 몰래 3을 캐러 월경했다가 사살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월경한 사람들의 집을 색출해 가족까지 추가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으로 여진을 방문한 사신 신충일은 오히려 안심하고 조선 조정에 이를 보고합니다. 1608년 조선에서 강해군이 제15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공빈 김씨와 선조 사이에서 태어난 강해군. 강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전선 근처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선조와 비교되어 선조의 질투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선조는 전쟁 중에만 강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며 5번의 선의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때마다 번번이 신하들의 만류에 못 이기는 척 선의를 거두는 행위를 되풀이하며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1600년 의인왕후가 죽자 51세 선조는 19세 임목왕후를 새로 중전으로 삼습니다. 1606년 임목왕후는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을 낳습니다. 적자인 영창대군의 존재는 강해군에게 정통성 부분에 부담을 가져왔고 이는 영창대군을 미는 소북 강해군을 지지하는 대북의 대립을 가져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강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강해군이 즉위하자 대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한 소북 유영경의 처벌을 요구하고 강해군은 이를 받아들여 유영경을 처벌합니다. 또한 말썽을 일으키던 형 임해군을 영모 혐의로 기양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해군은 사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엄한 모습을 보여주는 강해군이었으나 즉위 초기 이룬 업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동법의 시행을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전까지 공납은 지역 특산물을 진상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할당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백성은 상인에게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는데 이를 방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박납은 상인과 관리들을 결탁시켜 백성이 부담하기 어려운 양을 할당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강해군은 영의정 이원익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에 한해 공납을 특산물이 아닌 쌀로 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미천이 됩니다. 하지만 강해군의 민심을 떠나보내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항해도 봉산의 김제세라는 사람은 군역 면제를 위해 엉터리 문서를 만들어 가나 앞에 던집니다. 이후 붙잡힌 김제세는 갑자기 반역에 가담하고 있다는 헛진술을 하고 맙니다. 보고를 받은 항해감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강해군은 언급된 자들을 체포하고 궁궐 수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를 봉산옥사라고 하는데 7개월 동안 340명이 체포되고 100여 집안이 파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강해군의 공포정치는 계속됩니다. 조룡에서 상인이 개안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개안들 중 한 명인 박응서가 자백하며 자신들이 영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에 강해군은 국문을 주도하며 언급된 사람들을 고문합니다. 그는 새로운 진술을 만들었고 임목왕후가 의인왕후 무덤에 저주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과 임목왕후는 영모의 배우가 되었고 결국 강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시킵니다. 영창대군은 음식이 끊기고 쉴 새 없이 바닥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강해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임목왕후를 서궁, 경운궁에 유폐시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개축옥사로서 차후 서인과 인조가 반정을 일으킬 때 유교적 명분, 폐모살제가 되곤 맙니다. 1616년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하고 맙니다.